자, 선생님이 세 문제 안 풀어줬다고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네, 선생님이 빼먹고 지나간 게 맞았어요. 이거 10번 문제는 하지 않을게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선생님이 집어 넣어가지고, 괜히 혼동을 줘서 미안합니다. 10번 문제는 안 하고요. 어, 여기 이제 앞에 있는 6번 문제. 이거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맞죠? 그죠? 네, 같이 풀게요. 어, 자, 지역 조사 과정을 나타낸 거다. 지리정보 수집에서 이제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가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실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책이나 혹은 인터넷 서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헌 자료를 도서관에서 수집한다라고 하니까 가는 니은이 맞는 거죠. 자, 야외 조사라고 하면 직접 내가 말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답사하고 경관을 촬영하는 것. 이래서 여기는 나에는 이제 기억이 오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분석, 조사한 거를 이제 정리하고 분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변화를 지도로 제작한다. 그다음에 백화점 담당 공무원과 땡땡 백화점 입지 후의 지역 변화에 대해서 면담한다라고 하는데, 자, 면담한다라는 것은 야외 조사가 되겠죠. 실제로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 볼게요. 13번이 아니라 잠시만요. 몇 번 문제냐면은 19번. 자, 일반적인 특징인데 전통사회이냐 산업사회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력자원, 자, 움직이는 자원, 인력이나 가축, 그다음 농업 중심, 가내수공업. 자, 그러니까 A는 전통사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석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2차 산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공장, 기계화이다 보니 그래서 여기는 산업사회다. 자, 그러면은 전통사회, 그다음에 B는 산업사회. 자, 나 같은 경우에 산업사회는 둘 다 높은 거예요. 산업사회. 자, 분화 정도 높죠? 서비스 산업의 비중도 높죠? 1차 산업의 비중은 낮아요. 그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도 네, 높아요. 자, 그런데 전통산업, 전통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가 같은 경우에 지금 낮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직업의 분화 정도, 자, 대부분이 다 뭐예요? 농업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분화 정도가 낮다라는 게 맞는 거고.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도 낮아요. 그죠? 서비스 산업의 비중도 낮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서비스 산업의 집중도도 낮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산업사회가 높죠.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모이다라는 뜻이죠. 토지 이용,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모이는 거. 그래서 어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는 문제는 다 푼 것 같아요. 세 문제 선생님이 못 풀었는데 10번은 안 한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한번 쭉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 밑줄 친 부분이 있는 것만 선생님이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뭐 시간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공간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거,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떤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거.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근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또 윤리적 관점도 있죠. 그래서 윤리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나아가야 할 규범적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듣죠? 자, 그다음에 통합적 관점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제 뭐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본다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 삶의 목적이 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행복의 기준은 자,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시대적인 상황, 그다음에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화한다. 자,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삶의 질 전체가 높아진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는 뭐, 주관적인 기준에는 뭐, 이것도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질 높은 정주 환경, 정주라고 하면은 주거지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 자, 민주주의 발전도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천 이런 것도. 자, 선생님이 지금 굵게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단원. 자, 자연환경. 여기는 선생님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중요하게 프린트로 정리했던 거 있죠. 프린트 정리한 거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산지지역, 뭐 평야지역, 해안지역 이런 것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자, 지형 경관. 이거 선생님 또 정의 우리가 찾아가지고 했었다. 그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기후적인 요인과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크게 한번 또 분류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장받아야 되는 거 나라에서. 자,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인간 중심주의, 뭐 생태 중심주의,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공존해야 하는 관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뭐 지구온난화, 사막화, 산성비, 열대림,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황사, 스모그 이런 것들도 다 정의 찾아보시고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정부의 노력, 시민단체의 노력, 기업의 노력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실천 방안은 또 뭐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요. 됐죠? 자, 다음 마지막에는 3단원. 자, 산업화. 여기도 선생님 되게 중요한 거 많이 얘기했었었죠. 산업화란 무엇이고 도시화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변해가고. 자, 화 붙으면은 ing라고 얘기했던 거. 거주 공간도 변하고 집약적으로도 이용되고. 그죠? 자, 생활 양식 어떻게 변화했느냐. 아이고,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점. 문제점을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보세요. 아,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이거에 따른 건 또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죠? 자, 교통과 통신 발달. 교통이 발달하면서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을 또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것도 쭉 본문 내용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 정보화로 인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것도. 자, 문제점 해결 방안. 지역 격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생태환경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하고, 자, 사생활 침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 자,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 이거는 뭐 지역 조사를 통해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문제 풀었던 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조사, 야외 조사, 이건 아마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5단원. 자, 자본주의 역사. 자, 상업자본주의, 그다음에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뭐 자유방임주의. 자, 순서대로 역사적 전개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시작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 가는 그 과정.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자, 정부가 실패했대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또 뭐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에 뭐 또 대공황 이런 것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우리 프린트로 다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합리적 선택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도. 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이것도 우리 문제 다 풀어봤던 거죠. 그래서 네,
자, 시장 참여자들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이냐?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또 무엇이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고, 그래서 자, 상생관계 해결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다음에 노동권도 법적으로 보장받고, 그래서 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들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바람직한 역할도 무엇이 있느냐? 뭐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무역이 필요한 이유, 자,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 우위가 있고, 비교 우위가 있고.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쭉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 했던 내용, 그리고 꼼꼼히 한 줄 한 줄씩 내용 정리하면서 읽으면은, 네,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